10월 31일 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5400,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페이스북 라이브 잘 나가고 있죠? 잘 나가고 있나요? 예. 아, PD가 잘 나가고 있대요. 네,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널리 알리셔서 페이스북 라이브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교수님. 예. 문고리 3인방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안봉근, 네. 이재만. 이재만 두 예. 사람이 계속... 오늘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했잖아요. 네. 한 번도 잡혀 들어가지도 그러니까요. 않고 불구속해서 뭐 기소만 됐었고 네. 그렇죠. 위증하고 뭐 출석 안 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됐었죠. 네. 그런데 드디어 이번에 뭐 네. 드디어라는 표현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네. 정봉주 의원님이 저기 공개 수배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두 사람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게 문제가 돼가지고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이 조사가 사실은 국정원 TF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 네.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조사를 하다가 정황을 포착을 했는데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특수활동비에 매년 10억씩 4년 동안 40억을 청와대에 건넨 것으로 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왜 청와대로 들어갔는지.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영수증도 필요 없는 현금이잖아요. 네. 그 현금이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이관됐고 어쨌든 넘어갔고 그 청와대에서 받은 사람이 이 두 사람이란 거죠. 네. 이 두 사람이 일정 부분 본인의 뭐 착복을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이걸 어디에 사용했는지 하는 부분도 지금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 돈이 선거에 활용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어서 만약 이 돈이 선거에까지 개입이 됐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흘러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네. 그 돈이 또 선거에 무슨 선거 자금으로 왜냐하면 이게 검은 돈이잖아요. 결국은 예. 뭐 출처가 검은 밝혀지지 않은 예.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 그렇게 활용됐다고 하면 국정원의 활동을 위해서 정부 예산으로 지급한 돈이 청와대로 흘러 들어가서 그것이 선거에까지 개입이 됐다. 이러면 이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 중간거리 역할을 이 두 사람이 했기 때문에 긴급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께서 검은 돈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거 정부 예산이에요. 네, 그렇죠. 국민들이 낸 김성환 세금으로.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정부 예산인데. 네.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그러니까요. 모아서 낸 세금이죠. 우리 셋 다 냈어요, 이거. 그렇죠. 다 지분이 있다고 여기 볼수 계신 분들 있는데. 다 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쌈짓돈 쓰듯이 써버렸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 네. 청와대도 특수활동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안 건드리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드렸을까? 네. 국정원은 왜 그걸 상납하듯이 문고리 3인방한테 갖다 줬을까? 네. 그게 굉장히 좀 의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뭐 국정원이 문고리 3인방한테 국정원장 차원에서 잘 봐주십시오라고 네. 갖다 바친 것인지 네. 아니면은 대통령이 써야 할 돈 중에 네. 이게 뭔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로 갖고 있는 게 제일 안심할 만한 돈이라고 생각해서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드리는 게 참 좋겠다. 왜냐하면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뭐 어찌됐든 걸릴 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또 문제 제기가 될 수도 네. 있고 뭐.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그동안에 건드려 본 적이 그렇습니다. 없어요. 이건 네. 어디다 숨겨놨는지도 도저히 찾을 수도 없는 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한 해 특수활동비로 갖고 있는 돈이 4,8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그중에서 뭐 한 10억 정도는 진짜 껌값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껌이다. 네. 그 어디로 갔는지 못 찾는 돈이기 때문에 네. 그걸 만약에 문고리 3인방이 받았다고 하면은 예. 뭔가 은밀한 뭔가를 위해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뭐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받았을 가능성, 네. 아니면 은밀한 데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국정원에서 줬을 가능성. 네. 근데 문고리 3인방이 물론 이제 대단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뭐라고 은밀한 데 그렇게 쓰겠어요. 네. 그러면은 그 은밀한 돈이 결국은 어디로 갔을까?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최순실한테 간 건 아닐까? 뭐 이렇게 네. 추정도 해볼 수 있고 예. 대통령이 쌈짓돈으로 만약에 사용했다고 가정한다면 예. 뭐 청와대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의 옷이나 자재무리한 것들 사용하는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 예. 썼다고 가정하면 예. 대통령이 뭔가 특수한 목적으로 해서 사용했을 개연성. 그러니까 이제 뭐 경력비 쪽으로 누구한테 준 거 아니냐. 뭐 선거 때 대통령이 이제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하사한다. 그러니까 하사. 대통령이 뭐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 캠프에 고생한다. 네. 여당 뭐 그 선거 운동원들이나 아니면은 국회의원들 고생하니
좀 쓰시라 이런 차원에서 경력비로 줬던 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거든요. 그렇죠. 뇌물수수. 그렇다면은 이 두 사람이 받아서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닐까요? 예컨대 아니면 대통령에게 썼다면 뭐 주사 아줌마 비용이라든가, 그렇죠. 뭐 그렇게 쓸 수 있죠. 뭐 무슨 의상비라든가 뭐 이런 데 썼다는 건가? 이건 그러니까요. 근데 밝힌 내용은 맞는데 굉장히 많은데 이게 좀 악의가 잘 안 맞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로 썼다고 하면 네.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기조실장이 그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그러니까 유력 인사에게 그 표현이 이제 이재만, 안봉근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런 사람한테 돈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고 건네간 돈 자체가 뇌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국정원 입장에서 청와대에 돈을 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뭐 아니 왜 특수활동비를 국정원 예산을 꺼내서 그거를 청와대에 줬다. 그것도 상납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조사가 돼야겠지만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네. 돈 가져와. 이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 빼내서 가져와. 네. 그 연결고리 역할을 이 두 사람이 했을 수 있고 네. 또 그렇게 온 돈이니 본인들이 일정 부분 빼도 뭐 사실은 이게 어디에 남는 게 아니잖아요. 네. 누가 그걸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뭐 가져오라고 한 사람과 쓴 네. 사람만 알겠죠. 네. 일반적으로 기록에 남기지도 않을 거고 제가 볼 때는 네. 또 뭐 지방선거나 아니면 네. 20대 총선 같은 그 총선에도 만약에 선거장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격려 차원에서 또 선거장이 필요한 지역구에 네. 일정 부분 돈을 내려보낼 가능성도 있고 이런 가능성들을 전체로 보면 이걸 이제 뇌물로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을 했다고 했으니까 이거 뇌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정원이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으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받게 하든 네. 진급에 연관을 예. 미치든 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돈을 받았다고 하면 그 자체가 뇌물이 될 가능성이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재만, 안봉근 이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썼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사실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렇습니다. 뭐가 자료가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영수증이든 아니면 뭐 카드 뭐 이런 내역이든 이런 게 네.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금으로 계속 운영을 그렇죠.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증언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서 네. 증거 찾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다 없앴겠죠. 그렇겠죠.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당시 기조실장이 돈을 넘겼다고 하는 증언은 분명하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돈을 받은 건 사실인 것 같고 네.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이제 밝혀내야 될 상황인데 뇌물죄로 이렇게 체포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정원이 청와대에 돈을 준 자체가 뇌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두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미스테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뭐 약간 초반에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불리한 증언도 안 하고 일종의 이제 그 뭐랄까 자신이 그 대통령의 비서로서의 충직한 비서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 반면 두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나타나지도 않고 뭐 재판정에 오지도 않고 계속 그래서 굉장히 좀 태도가 모호하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이게 척지고 끝난 사이라면 이번에 조사 과정에서 좀 두 분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오늘 안봉근 전 비서관이 네. 검찰 출석을 했잖아요. 네. 그럴 때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네. 자기 재판에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국회 청문회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것도 이제 뒤늦게 기소가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재판에는 나왔는데 네. 그때 자기 재판에 나올 때는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재판정 안에서도 뭐 눈 지그시 감고 있다거나 아니면 네. 기자들이 질문 받으면은 하면 뭐 미소를 띈다거나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경직됐고 네.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입술이 떨릴 정도로 이런 소식이 지금 들리는 거 보니까 아마 두 사람이 그동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뭐 탄핵 심판 때나 이럴 때 안 나온 걸 보면 네. 여기에 나가면 나는 이제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뭔가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이춘상 비서관인가요? 그 교통사고로 숨지고 난 다음에 일종의 이제 문고리 3인방 중에서 예. 브레인 역할도 하고 네. 선임행정관, 비서관 역할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최순실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연결하는 예. 기밀 자료 유출하는데 고리 그렇습니다.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붙잡혔는데 두 사람의 경우에는 싹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좀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덜커덕 지금
뇌물 혐의가 적용이 돼 버렸어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뇌물 혐의가 적용이 되면은 굉장히 형량이 높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기밀 유출 혐의 못지않은 혐의가 형량이 구형될 가능성도 있고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굉장히 긴장했을 거고 오늘 아마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제가 볼 때는 말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아예. 예. 자수- 왜냐하면 자기가 먹었다 그러면은 네. 자기가 먹었다고 말을 안 할 가능성이 일단 있어 보이지만 예. 안 먹었을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좀 높을 거라고 예. 생각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예. 이를테면 당의 선거 비용 이런 걸로 쓰고 대통령을 위해서 썼을 가능성이 만약에 있다. 뭐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레이저 알잖아요. 레이저 무섭죠. 예. 그거 돈 받아가지고 예.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줬다고 하던데 에헤. 그거 자기들끼리 먹고 쓱싹 해버렸다 이런 어디다 얘기. 썼어? 딱 이렇게. 그거 대통령 귀에 들어가면 어떤 일 벌어졌겠어요.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 상상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대통령이 따로뭘 챙겨준다 그러면 모를까. 예. 공식적으로 주는 거면 모를까. 네. 그거 아니고 자기들끼리 몰래 만약에 받는 거였다 그러면은 이건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자기들 외에 나머지 뭔가 어떤 방향으로든 대통령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그동안에 재판에 안 나오고 네. 마치 도망 다니듯이 은둔자처럼 네. 행동했던 걸 생각해 보면 예. 말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요. 진실을 고백할 가능성이 네. 있다. 사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박 전 대통령이 예. 뭐 이렇게 하라 그래서 예. 어쩔 수 없이 했어요라고 해야 빠져나가는 거지. 예. 만약에 최종 수혜자가 자기라고 한다 그러면 예. 돈의 성격상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네.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가 꿀꺽 해버리면 네. 그럼 바로 뇌물죄 그냥 무조건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를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할 가능성이 높다. 네, 저는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청와대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예. 국정원이 돈 주는 거 쟤네들 먹었대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네. 그러니까 국정원 안을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돈 흐름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은 그렇게 줬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네. 이거 이상의 더 이상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마 진짜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네. 자, 그러면은 앞서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가능성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분이 감옥에 가 있기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는데 레이저 광선이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를 개인적으로 착복하지는 못했을 거다. 대통령의 제가 하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가 하에 공적으로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선거 비용, 총선 선거 비용으로 쓰고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썼을 것이다. 근데 왜 10억이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정확히 10억이 왜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지금 왜 뭐 10억일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애매하잖아요. 네. 근데 8억보다는 10억이 조금 떨어지긴 하죠.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네. 10억이라는 돈을 왜 뺐는지 그 돈이 왜 10억인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제가 볼 때는 네. 국정원이 알아서 상납했기보다는 청와대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 왜냐하면 국정원이 뭐 알아서 10억을 갖다 줄 이유는 없잖아요. 네. 예를 들면 청와대 입장에서 필요하니까 돈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청와대가 예를 들면 예. 공개적이 아닌 비공개적으로 돈을 활용할 수 운영할 수 있는 곳은 지금 현재는 특수활동비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국정원이 가장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는 기관이니 네. 거기에 4,800억 정도 매년 돈이 지금 특수활동비로 있잖아요. 네. 그 돈에 10억 정도는 뭐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 네. 전체 크기에 보면 그 정도는 빼서 써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했을 것이고 네. 국정원이 알아서 그걸 갖다 줬다는 것도 조금 이해는 안 돼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네. 그것도 돈이 일단 국정원에서 넘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보낸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는데 네. 대통령 없이 그걸 마음대로 쓴다? 그것도 상상하기 힘들죠. 그 제가 볼 때는 그거를 그렇게 그냥 개인 간에 누가 돈을 꺼내와서 그걸 쓰고 네. 그렇게 그냥 넘어가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최순실의 지시로 거뒀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르게 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거다. 예. 그럼 물론 뭐 최순실이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요청을 네.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지시를 내렸을 수는 있지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제하고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만 개입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보기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직거래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는 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국정원도 그런 부분은 또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부분을 알았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네.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이제 조사를 통해서 알아봐야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적으로 돈을 쓸 수 없는 그곳, 뭐 그런 방법, 본인을 위해 쓰든 아니면 비선 의료 행위를 하면서 쓰든 예. 아니면 또 선거의 자금으로 예. 주는 거든 이거는 뭐 그냥 공적으로 주는 돈이 아니지 예. 않습니까? 본인이 특별히 지지하고 싶은 예.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일정 부분 선거 자금을 예. 지원해야 되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어디서 돈을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원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군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 번의 선거가 있었어요. 2014년에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 친박이 주도한 공천이었거든요. 그래서 공천 헌금, 헌금을 뭐 일부 받기도 했지만 또 필요한 부분에 이제 내려보내야 되는 지역이 있어서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선거 자금으로 썼다면 그래서 그 받은 사람들이 확인이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거는 네. 지금 야당 입장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상상하기도 힘들겠죠. 아하. 왜냐하면 지금 이미 뇌물 혐의가 적용돼 있는 돈이기 때문에 네. 그 돈이 만약에 국회의원한테까지 네. 선거 자금으로 더구나 네.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면은 네. 그 자유한국당은 진짜 당 또 다시 한번 간판 바꿔야 되는 상황이 와야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뭐 물론 이제 제가 추정은 해봤지만 그거는 뭐 의심하는 차원에서 추정을 해본 것이지 저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솔직히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뭐 의심은 하고 있지만 네. 10억이 너무 작아요. 금액이. 예. 예. 우리 과거에 이제 전직 대통령들 보면은 예. 대선 자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비자금으로 만든 돈 보면은 이거 몇백억이죠. 몇백억 수천억 예. 수준이거든요. 이거 10억 원 나눠서 내려준다 그러면은 이거 아마 밥값으로 몇 번 쓰면은 다 쓸 수 있는 돈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선거 캠프 인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굳이 국정원한테 돈 좀 갖고 와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국정원에서 공개한 내용 그리고 검찰에서 얘기한 내용만 가지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다 추정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요.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그 두 사람이 문고리 2인방이죠. 문고리 2인방. 두 사람이 받은 시기를 보니까 네. 2013년에서 2015년까지는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한테 갔고요. 네. 2015년에서 2017년이 나와요. 예. 2017년은 이재만 총무비서관한테 들어가거든요. 예. 2017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였다가 탄핵이 된 맞습니다. 시기예요. 예. 이때 국정원이 왜 이거 제정신 박히면 줄 수 없는 돈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니 대통령이 탄핵될 상황이라는 거 여론을 누구보다 잘 읽을 수 있는 국정원에서 네. 뭐가 아쉬워서 돈 10억을 내놓으라 그러면 주겠어요. 예. 이거는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 뭔가를 줬다는 얘기는 네. 박 전 대통령의 어떤 뭔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을 돈,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나중에 탈이 후환이 없을 만한 돈으로 쓰시라는 차원에서 줬을 만한 돈일 개연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예. 뭐 비단 뭐 이사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예. 계속 얘기해왔잖아요. 기존의 청와대 직원들한테 특수활동비는 예. 이른바 월급 보조 용도로 해서 다 나눠줬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나중에 차기 정부가 들어왔을 때 또 드러날 수도 있는 그 위험성도 있고 하니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 쓰였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지금 보면 받은 루트가 그러니까 안봉근 이재만으로 연도별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그 국정원에서 오는 특수활동비에 어떤 목적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네, 이 목적에 따라서 안봉근 비서관이 관리하다가 다음에는 이재만 비서관이 관리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 특수 목적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이었던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정부는 진짜 신기하고 모호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점점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펴고 생각을 해도 끝이 이 점 없는 하나는 것 우리가 좀 네. 염두에 둬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기관이 어디죠? 국정원이죠. 저는 국정원이라고 생각해요. 왜 맞죠? 예, 예. 그렇죠. 일거수일투족 다 알 수 예, 있는 민간인 곳이고 사찰도 막 하고 다 하잖아요. 예. 근데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권력이 대단한 자리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예. 국정원이 그냥 갖다 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갖다 줬을까요? 이건
칼이기도 하는 돈이에요. 예. 국정원이 그런 거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쓰세요. 그리고 아주 착하게 갖다 줬을 돈 같지는 않아요. 갖다 주면서 누군가는 그걸 찍어놨을 가능성이 그럼요. 있죠. 국정원의 그 속성 그리고 네. 문고리 4인방 정도면 권력의 속성을 너무 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예. 내가 국정원 돈 먹었다가 예. 국정원 또 확 열받으면은 대통령한테 보고 올려가지고 예. 쟤들이 우리한테 돈 뜯어갔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이 먹는다는 건 아마 특히 국정원 돈을 먹는다는 거는 아무리 문고리 3인방이라 하더라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기조실장이 건네긴 했지만 이게 국정원도 다 조직이기 때문에 국정원장의 제가 없이 줬을까? 그거는 불가능하죠. 예, 그게 네. 지금 이게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렇게 네. 그 원장으로 바뀌는 전 과정에서 이게 집행된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3명도 다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알았다고 봐요. 왜냐면 원장이 죄가 없이 10억 원, 아무리 10억 원이 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결제를 했으니까 나갔겠죠. 그렇죠. 예. 보고를 최소한 보고는 했겠죠. 만약에 네. 정결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결제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네. 만약에 결제를 안 했더라도 보고를 한 상태에서 돈이 나가지 아무리 특수활동비 전체를 원장이 다 관리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원장한테 보고를 안 하고 기조실장이 개인적으로 보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죠.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하면 이 세 사람 다 검찰 소환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남재준 이제 원장도 그 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국정원이 청와대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댓글도 하고 화이트리스트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블랙리스트 만들 때 블랙리스트, 그 네. 명단들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을 만들지 그 신원 조회를 또 국정원에 다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이런 사람 어떤지 봐주세요라고 네. 넘기면 네. 그걸 국정원이 알아서 그걸 또 다 신원조회해서 이 사람은 뭐 좌파고 네. 뭐 예를 들면 블랙리스트에 그 들어갈 리스트 사람이고 보니까 정말 기가 그럼 막히더군요. 웃기는 거죠. 예. 아니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위해서 일하라고 했더니 국내 그 국민들 사찰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일을 도맡아서 하는 기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사망도 모른 거 아닙니까? 김일성? 김일성이가 사망했을 김정일이요. 김정일 참. 김정일 사망했을 때도 그 사건도 네. 뉴스 보고 알았다고 원세훈 전 국정원이 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대외 활동을 하라고 국정원 만들라고 예산 그렇게 많이 줬더니 대외 활동 안 하고 국가안보 관련된 일을 안 하고 결국은 국내에 있는 사람들 사찰하고 어떻게 하는지 핍박할지 블랙리스트 만들고 이런 일에 동원돼 가지고 그 유능한 사람 뽑아놓고 네. 국정원 직원들 네. 그 사람들도 불쌍하죠. 예. 그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결국은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블랙리스트 네. 만들어서 핍박하고 억압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또 네. 이렇게 청와대 10억 원씩이나 계속 상납을 하면서 돈을 또 유용하는 이런 일들까지 이루어졌으니까 네. 이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을 했던 사람들 다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네.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또 왜 이 돈이 거기에 건너가게 되는지를 조사해서 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처벌을 해야 되겠죠. 예. 아니 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국민들한테는 추정할 필요도 없어요. 네. 국정원장들 과거 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있었던 국정원장들은 검찰 조사를 뭐 수사를 피할 길이 없어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죠. 지금까지 그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네. 그걸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정원장한테까지 안 올라가겠어요. 특히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지금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청와대에 보고됐다. 네. 뭐 사이버사령부부터 시작해서 기무삼. 그리고 기무사 뭐 네. 그리고 그 국정원 심리전단까지 전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국정원장을 지냈다고 하면 이건 네. 진짜 입장을 바꿔놓고 네. 제가 빙의가 돼서 말씀드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빚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정말 기밀이 요하는 입이 무거워야 되는 자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한테까지 혐의가 올라가는 상황이면 그냥 제가 총대 매겠어요. 제가 그냥 총대 매고 제가 나서서 그냥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처벌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네. 얘기하면은. 예. 그러니까 이 전임 국정원장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줄줄이 네. 구속되는 모습을 향후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떠넘기고 자기는 구속 안 될 수도 있죠. 그 무책임 국정원장 아니-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네. 근데 파렴치한 짓을 국정원이 너무 많이 했다 했잖아요. 하더라도 예. 국정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저는 그렇게 뭐 심리전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사찰이나 예. 아니면 국내 정치 개입한 직원들에 대해서 국정원 엘리트라든가 예. 국정원의 자긍심을 갖고 있는 직원들은 예. 진짜 손가락질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는 참 그런 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이렇게 소위 고위직에 있는 분들 가운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직업 윤리 그러니까
내가 국정원장이면 국정원장다워야 되고 또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1,700만이나 되는 시민들이 이대로는 이 나라 안 되겠다 싶어서 촛불을 들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참 기가 막힌 것은 늘 입만 열면 북한 얘기하면서 그죠?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얘기하고 뭐 안보 걱정하면서 오로지 정권 안보에만 신경 썼던 거 아니에요. 국민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화이트리스트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저는 이게 참 이 포인트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기가 막히고 또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시 뇌물로 좀 돌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나는 일전 한 푼 받은 적이 없다. 네. 나는 그렇게 부패한 사람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왜냐면 이런 거예요. 최순실이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네. 본인이 뒤에서 다 조종했잖아요. 예를 들면 기업인들 불러서 압박하고 네. 겁박하고 그다음에 그 삼성에 예를 들면 주식 넘겨주는데도 본인이 개입해서 압력을 네. 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본인이 직접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본인은 뒤에서 조정하고 또 국가 기관에 청와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을 동원해서 최순실이라는 일인을 위해서 네.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하면 그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본인 지갑으로 예를 들면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왔고 본인 네. 계좌로 돈이 안 들어왔다고 그게 문제가 아닌 게 아니에요. 제3자를 위해서 자기의 뭐 친한 사람이든 가족이든 그 사람이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압력을 가하는 것도 뇌물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기업인이든 아니면 최순실한테 돈을 넘기는 사람이든 네. 정부의 어떤 기관이든 왜 돈을 줬겠습니까? 최순실 개인을 보고 돈 준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수석과 이런 청와대 수석들과 대통령이 나서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돈을 네. 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그 보도된 내용 중에 황당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김영재, 박채윤 부부 있잖아요. 예. 그 두 사람이 누구죠? 우병우 수석 말고 김기춘 아니 그 뇌물 받은 사람 있죠. 그 박채윤 씨한테 뇌물 받은 안종범 안종범 수석. 안종범 수석을 명품 만나서 가방. 그랬다는 예, 거 아니에요. 예. 안종범 수석한테 나한테 잘 보여라. 당신 내가 어떻게 잘해줄 수 있다. 그 누구 등에 업고 이래서 이 사람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네. 일단 최순실이고요. 그다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무슨 일이 있었냐? 뭐 박채윤 씨가 청와대 회의에 늦게 왔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 김 비서관 있죠. 고용노동수석 비서관이었던 김 모 씨인데 네. 이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렇게 청와대 회의에 늦게 오시면 어떡하냐. 네. 다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했더니 그 다음 날 누구한테 연락이 오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김현숙인가요? 고용노동수석한테 네, 김현숙 수석. 행정관이 비서관이 너무 버릇없이 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채윤 이 두 사람, 네. 이 두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석한테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냐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별로 성과가 없습니다라고 보고했던 이현주 씨인가요? 그분 어떻게 해서 세무조사 받고 온 네. 가족이 다 맞습니다. 탈탈 털렸어요. 네. 이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맞냐는 거죠. 본인이 돈 한 푼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최순실이나 본인한테 도움을 주거나 본인한테 뇌물을 주거나 본인한테 비선 의료를 진료를 했던 사람들을 챙겨주기 위해서 했던 네. 모든 행동이 저는 네.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저는 단돈 1원도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개인적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박 전 대통령 이 통장에 꽂히는 돈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 업무 활동을 하거나 뭐 기타 뭔가 개인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돈은 네. 통장으로 안 들어온 돈이잖아요. 네. 대신 내주는 돈이니까 예. 그런 건 개인적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성격의 이해 기준 네. 자체가 다르다. 개념 자체가.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네. 확실하게 천동설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예. 계속 누군가가 챙겨주는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본 적이 거의 네.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제 시절에도 매년 3억 원씩 대통령 월급이 그대로 통장으로 그냥 꽂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돈은 박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돈의 개념은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을 의미하는 것뿐이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거 외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주변 사람들이 받는 돈, 이것도 광의에 있어서 대통령이 받은 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우리가 왜 김영란법 만들었어요? 부정청탁 금지하고 네. 부정한 돈 받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받는 돈,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다 포괄하는 건데 네. 그런 개념이 박 전 대통령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나저나 이 안봉근, 이재만 두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검찰도 그렇고 국민들이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너무 감춰진 진실, 그러나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밝혀져야 될 진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월호 7시간 30분 관련된 의혹입니다. 그렇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입을 열까요? 지금 당장은 입을 열 가능성이 없죠. 제가 볼 때는 가능한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본인들도 사실은 공동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룰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책임에 본인들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네. 보좌를 하고 가장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보좌 못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최순실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였던 아니면 암묵적인 지시였던 최순실을 그렇게 제2인자처럼 아니 어찌 보면 대통령보다 더 권력 있는 사람으로 대우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7시간 30분 동안 두 사람이 가장 지근에 있었잖아요. 지근 거리에. 네. 안봉근 같은 경우는 최초로 보고하러 들어갔어요. 네. 그 사저에. 예. 그렇다고 하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상태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얘기하면 사실은 국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본인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본인이 과연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네. 아주 오랫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밑에서 충신처럼 일해왔던 사람이고요. 네. 거기서 많은 본인도 이익을 챙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상황을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모시던 그분에 대해서 배신할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막판에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네. 또는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에 피해가 올 수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게 되면 지금 네. 조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본인이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피해 나가다가 결국 뇌물죄로 잡혀 들어왔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본인한테 압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태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위험성이 본인이 인지하게 됐을 때는 또 어떤 형태로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막판까지 마지막까지 그 비밀을 끝까지 감추려는 시도를 할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보면 그 권력기관들의 총체적 위기가 계속 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다 좀 바꿔가고 새로 고쳐나가야 되겠지만 그 정점에 검찰과 국정원이 있는데요. 이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었는데 2013년 당시에 이게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오히려 불법적인 것을 주도했어요. 관련 시간이 늘 아쉬운데 김성환 평론가님 콤팩트하게 짧게 이 검사들의 불법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오늘 또 한 분이 또 목숨을 끊는 사건도 이게 벌어졌어요. 이제 사실로 드러나면 예. 지금 이제 이거 사실이라고 추정하기는 좀 네.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검찰 조사를 통해 가지고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옷은 벗으셔야겠죠. 네. 그리고 감옥도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검사들이 이런 거 하라고 검사직 국민들이 부여하고 있는 겁니까? 국정원하고 국정농단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대한 혐의 그리고 국내 정치 개입 문제와 관련돼 있는데 국정원에 파견됐다는 이유로 국정원을 위해서 이 증거 조작에 가담하고 네. 제대로 검찰이 압수수색 못하도록 하고 자기 친정을 향해서 지금 친정이 수사를 하겠다는데 그 친정 출신이 와가지고 지금 못하게 막은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인륜을 어긴 것이고 검찰로 말하면 조직을 배신한 것이고 국민들이 볼 때도 뭐 이거는 검사로서 자격이 기본적으로 없고요. 이건 분명한 범법 행위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짧게 최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국정원 꼭 이렇게 상황이 극한 상황에 몰리면 사람이 한 명씩 그러니까요. 예, 돌아가시는 일이 지난번에 그랬죠. 벌어져요. 지난번에도 그러고 이번 사건이 사실 국민들한테 또 다른 충격을 좀 줄 것 같은데요. 네. 자살이냐 아니냐 이 논란이 계속 되겠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변호인 한 분이 그렇게 지금 자살을 네. 하셨는데 네. 사실은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검찰이 네. 검찰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왜냐하면 국정원에 파견돼 있던 검사들이 국정원 보호를 위해서 본인의 양심과 본인의 어떤 기본적인 업무 자체를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검사 되기위해서 선서하잖아요. 국민만을 위해서 하겠다고. 네. 그런데 결국 불법을 저지른 국정원의 그 불법을 가리기 위해서 네. 검사들이 변호인을 자처하고 그런 서류도 만들고 대응 방안도 제시해주고 더 황당한 거는요. 검사인데 네. 검사가 조사하면서 강압적으로 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사인하게 만들었다. 강압 수사했다고 얘기하면서 빠져나오라고까지 지침을 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이 검사일 때는 그렇게 조사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 국정원 나쁜 짓 한 사람들한테 가르쳐줬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네. 검사의 양심상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분들이 또 돌아오면 검찰에서 검사 지금 이번에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같은 네. 경우도 지검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영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사람이 지검장 하는데 정말 양심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 조사를 하겠습니까? 또 이권에 개입하고 또 자기 연관된 부분에 더 좋은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말 총체적인 부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국정농단의 한 네.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정말 그 권력기관에 대한 적폐청산은 반드시 이번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역사에 또 반동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체가 뇌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국정원 입장에서 청와대에 돈을 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뭐 아니 왜 특수활동비를 국정원 예산을 꺼내서 그거를 청와대에 줬다. 그것도 상납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조사가 돼야겠지만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네. 돈 가져와 이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 빼내서 가져와. 네. 그 연결고리 역할을 이 두 사람이 했을 수 있고 네. 또 그렇게 온 돈이니 본인들이 일정 부분 빼도 뭐 사실은 이게 어디에 남는 게 아니잖아요. 네. 누가 그걸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뭐 가져오라고 한 사람과 쓴 네. 사람만 알겠죠. 네. 일반적으로 기록에 남기지도 않을 거고 제가 볼 때는 네. 또 뭐 지방선거나 아니면 네. 20대 총선 같은 그 총선에도 만약에 선거자금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격려 차원에서 또 선거 자금이 필요한 지역구에 네. 일정 부분 돈을 내려보낼 가능성도 있고 이런 가능성들을 전체로 보면 이걸 이제 뇌물로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을 했다고 했으니까 이거 뇌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정원이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으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받게 하든 네. 진급에 연관을 예. 미치든 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돈을 받았다고 하면 그 자체가 뇌물이 될 가능성이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재만 안봉근 이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썼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사실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렇습니다. 뭐가 자료가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영수증이든 아니면 뭐 카드 뭐 이런 내역이든 이런 게 네.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금으로 계속 운영을 그렇죠.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증언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서 네. 증거 찾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다. 그렇죠.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왜 청와대로 청와대로 가야 들어갔는지.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영수증도 필요 없는 현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현금이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이관됐고 어쨌든 넘어갔고 그 청와대에서 받은 사람이 이 두 사람이란 거죠. 네. 이 두 사람이 일정 부분 본인의 뭐 착복을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이걸 어디에 사용했는지 하는 부분도 지금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 돈이 선거에 활용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어서 만약 이 돈이 선거에까지 개입이 됐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흘러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네. 그 돈이 또 선거에 무슨 선거 자금으로 왜냐하면 이게 검은 돈이잖아요. 결국은 예. 뭐 출처가 검은 돈. 밝혀지지 않은 예.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 그렇게 활용됐다고 하면 국정원의 활동을 위해서 정부 예산으로 지급한 돈이 청와대로 흘러 들어가서 그것이 선거에까지 개입이 됐다. 이러면 이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 중간거리 역할을 이 두 사람이 했기 때문에 긴급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께서 검은 돈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거 검은 돈이 아니죠. 정부 예산이에요. 네, 그렇죠. 국민들이 낸 김성환 세금인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정부 예산인데. 네.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그러니까요. 모아서 낸 세금이죠. 우리 셋 다 냈어요, 이거. 그렇죠. 다 지분이 있다고 여기 볼수 계신 분들 있는데. 다 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쌈짓돈 쓰듯이 써버렸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 네. 청와대도 특수활동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안 건드리고 국정원 특수활동 10월 31일 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5400,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페이스북 라이브 잘 나가고 있죠? 잘 나가고 있나요? 예. 아, PD가 잘 나가고 있대요. 네,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널리 알리셔서 페이스북 라이브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교수님. 예. 문고리 3인방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안봉근, 네. 이재만. 이재만 두 예. 사람이 계속 오늘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했잖아요. 네. 한 번도 잡혀 들어가지도 그러니까요. 않고 불구속해서 뭐 기소만 됐었고 네. 그렇죠. 위증하고 뭐 출석 안 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됐었죠. 네. 그런데 드디어 이번에 뭐 네. 드디어라는 표현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네. 정봉주 의원님이 저기 공개 수배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두 사람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게 문제가 돼가지고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이 조사가 사실 국정원 TF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 네.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조사를 하다가 정황을 포착을 했는데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네. 매년 10억씩 4년 동안 40억을 청와대에 건넨 것으로 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쌈짓돈으로 만약에 사용했다고 가정한다면 예. 뭐 청와대 활동비가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의 옷이나 자재구리한 것들 사용하는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 예. 썼다고 가정하면 예. 대통령이 뭔가 특수한 목적으로 해서 사용했을 개연성. 그러니까 이제 뭐 경력비 쪽으로 누구한테 준 거 아니냐. 뭐 선거 때 대통령이 이제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하사한다. 그러니까 하사. 대통령이 뭐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 캠프에 고생한다. 네. 여당 뭐 그 선거 운동원들이나 아니면은 국회의원들 고생하니 좀 쓰시라 이런 차원에서 경력비로 줬던 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거든요. 그렇죠. 뇌물수수. 그렇다면은 이 두 사람이 받아서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닐까요? 예컨대 아니면 대통령에게 썼다면 뭐 주사 아줌마 비용이라든가 그렇죠. 뭐 그렇게 쓸 수 있죠. 뭐 무슨 의상비라든가 뭐 이런 데 썼다는 건가? 이건 그러니까요. 근데 밝힌 내용은 맞는데 굉장히 많은데 이게 좀 악의가 잘 안 맞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로 썼다고 하면 네.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기조실장이 그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그러니까 유력 인사에게 그 표현이 이제 이재만, 안봉근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런 사람한테 돈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고 건네간 돈자 정비를 건드렸을까? 네. 국정원은 왜 그걸 상납하듯이 문고리 3인방한테 갖다 줬을까? 네. 그게 굉장히 좀 의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뭐 국정원이 문고리 3인방한테 국정원장 차원에서 잘 봐주십시오라고 네. 갖다 바친 것인지 네. 아니면은 대통령이 써야 할 돈 중에 예. 이게 뭔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로 갖고 있는 게 제일 안심할 만한 돈이라고 생각해서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드리는 게 참 좋겠다. 왜냐하면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뭐 어찌됐든 걸릴 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또 문제 제기가 될 수도 네. 있고 또 뭐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그동안에 건드려 본 적이 그렇습니다. 없어요. 네. 이건 어디다 숨겨놨는지도 도저히 찾을 수도 없는 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한 해 특수활동비로 갖고 있는 돈이 4,8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그중에서 뭐 한 10억 정도는 진짜 껌값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껌이다. 네. 그 어디로 갔는지 못 찾는 돈이기 때문에 네. 그걸 만약에 문고리 3인방이 받았다고 하면은 예. 뭔가 은밀한 뭔가를 위해서 사용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뭐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받았을 가능성, 네. 아니면 은밀한 데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국정원에서 줬을 가능성. 네. 근데 문고리 3인방이 물론 이제 대단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뭐라고 은밀한 데 그렇게 쓰겠어요. 네. 그러면은 그 은밀한 돈이 결국은 어디로 갔을까?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최순실한테 간 건 아닐까? 뭐 이렇게 네. 추정도 해볼 수 있고 예.